펜야구의 손정 회장이 라인하고 합작회사를 차리면서부터 냄새는 좀 풍겼는데 저는 사실 동남아를 같이 봤거든요. 근데 들리는 소식에 동남아보다는 좀 일본이 좀 더 빨리 오픈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이런 꿀팁이 들었으면 그걸 그냥 아 그래? 이게 아니라 꼭 준비를 하세요. 간다 그러면 분명히 갈 거고 꼭 간다 안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반갑습니다. 자, 물건 주는 하사장입니다. 이 대표님께서 네이버에서 새로 시작하는 라이브 방송을 해요. 제가 소문 듣고 와가지고 급하게 잡아 앉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뭐 매출도 좋고 그런 걸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온라인 쇼핑몰을 2006년도 시작해서 2019년 작년이죠. 호박스닷컴 법인 매출이 한 43억 정도였고요. 지금은 주력이 닭가슴살인데 7월 달부터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한 30만 개 정도 팔렸어요. 호박사닷컴이 직접 생산을 해야 돼요.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지 마요. 지난해부터 사무실에 닭가슴살을 굽는 오븐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했고 올 4월 달부터 4, 5, 6, 3개월은 공유지방 통해서 제가 1차 테스팅을 했고요. 6월 달에 89평짜리 조그만 공장을 얻어서 생산에 들어갔는데 판매 정확히 시작은 7월 20일부터 했으니까 한 50일 됐죠. 네. 저희 지금 구독자분들이 초보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가실 수 있고 빅파워 셀러가 될 수 있을지 저 역시도 그게 참 둥그런 질문이에요. 그게 딱 꼬집어서 뭔가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걸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실행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많이 또 없고 어떻게 보면 고수가 볼 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아는 동생이거나 뭐 아는 조카들이 처음에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원래 목표가 너무 크면은 실망이 일찍 오잖아요. 저는 사실 온라인 하던 그 시기에는 제가 상당히 어려운 때였어요. 나이 먹어서 뭐 해서 먹고 살지? 이 고민이 컸었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잘 이룬 사람들, 뭐 큰 사람들 보고 나도 저 사람 되겠다, 저 사람 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안 낫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호박사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용불량까지 됐을 정도로 네네. 제주도에서 단돈 15만 원을 남한테 빌려가지고 올라와서 이 비즈니스를 닭가슴살 팔아서 50억을 올리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방금 호박사가 차분하고 조용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많은 고통이 있었겠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이겨낸 거고요. 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본인이 용기를 잃지 않았고 그다음에 꿈을 절대 버리지 않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박사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시대의 그 비법을 터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잘 구사를 하니까 1,000원짜리 닭가슴살을 팔아서 50억을 파는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형님한테 잔소리를 한 일주일 동안 들었어요. 심천 갔다가 뭐 이유 갔다가 홍콩 갔다가 뭐 태국 일본 갔다가 베트남 갔다 뭐 그때 호치민 갔다가 뭐 방콕 갔다가 이래 하루씩 자고 인사하고 술 먹고 넘어가는 그런 일정을 같이 갔는데 그 일주일 내도록 나한테 뭘 얘기를 했냐면 너는 조건이 좋으면서 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판매할 수 있는 조건도 되는 건데 너는 왜 스마트스토어를 안 하니? 그러니까 나는 형님, 나는 그 포지션이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저를 스마트스토어에 입문을 시켜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항상 그 스승의 날 때마다 같이 내가 찾아뵙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판매자님들하고 대화하기도 저는 훨씬 더 쉽고 잘 배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강조적으로 해주셨던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는 그거였거든요. 모든 답은 스마트스토어 안에 있다. 근데 보통 보면 공지 뜨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바로 오늘 하루는 보지 말기, 뭐 일주일간 보지 말기 바로 누르는데 그 모든 깨알팁들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이버는 공포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뭐 해라 그러진 않는데 매뉴얼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하는 부분을 공지로 대부분 말해주거든요.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이버에서 가장 스마트스토어에서 가장 최고의 선생님은 도움말하고 공지사항. 네, 그 블로그도 있잖아. 네이버 스토어에 가면 근데 공식 블로그가 있고요. 오박사의 비법은 사실 그거를 네. 충분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준비하는 거죠. 네. 네이버가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으로 알려준 게 네이버 준비사항 어떻게 변화할 거라는 걸 사전에 알려주는 거고 오박사는 그걸 그동안의 경험으로 사전에 길목을 지키는 연구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좀 더 놀아가면서 해도 될 만한데 뭘 계속해? 뭐 합니까? 뱀 맨날 바쁘대. 그래도 술 먹으면 또 시겨 먹으면서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저한테는 힘들었던 게 도움됐던 부분이 일하고 난 다음에 쉬는 걸 생각하잖아요. 또 저는 일하는 거하고 쉬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일이 취미가 돼버려서 세월이 좀 흘러서 왔을 때는 일이 취미니까 좀 고마운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뭐 신사임당님하고도 뭐 영상을 찍었다 그러던데 뭐 그거 내용은 또 뭐였어요? 교육 관련된 그 영상을 찍는데 마침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식품 중에는 이제 좀 독특한 경우인가 봐요. 제조하시는 분들이 유통업자인데 매출도 한 50억 정도 하니까 특이했나 봐요. 날 잡고 신사임당 만나서 이제 그랬던 거죠.
저도 공장도 같이 몇 번 놀러 같이 갔지만 닭가슴살이 공장 아니면 접근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카테고리인데 위탁으로 해서 매출 그 정도로 올리셨고 그리고 또 욕심이 더 나서 이제는 또 생산까지 하신다는데 지금은 좀 전환기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유통 채널이 이게 생산 제조자가 있고, 네. 그다음 도매업자, 그다음 소매, 그다음 소비자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뭉개버린 게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이 134조였잖아요. 우리나라 유통 소매 매출이 약 300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45% 네, 가까이가 절반 가까이가. 네, 온라인 매출이잖아요. 도소매 개념이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러지. 어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도소매하고 생산자가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생산을 직접 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안 하던 걸 하니까 좀 요즘 좀 많이 힘드시죠? 좀 애매하긴 한데 방송이잖아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면 뭐 네이버가 추구하고 있는 게 이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떤 홈쇼핑 형태가 네이버에서 이제 들어갈 거고 네. 저도 뭐 홈쇼핑의 어떤 그런 뭐 장단점을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파급력이 지금은 시작 단계일 뿐이지만 파급력이 저는 아주 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형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제가 한 6, 7년 전에 타오바오에 판매하려고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한국 식품을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해관 통과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중단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애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네이버가 또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좀 심한 얘기로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이길 회사가 과연 있을까요? 네이버는 참 준비를 많이 하는 회사예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이버는 왜 구글을 따라해?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지식이 한계가 있는 분이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나오는 많은 기능들이 구글을 따라가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몇 년간 개발을 해야 나오는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오해는 좀 안 하는 게 맞고. 이제 뭐냐면 방향은 네.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네. 네이버든 가는 방향은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맞아요. 디테일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네. 이제 고객한테 어떻게 다가서느냐의 방향,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방향이 같다고 누구를 따라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오해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뭐 네이버에서 제가 뭐 소문을 들은 게 뭐 일본 지금 좀 진출할 거라면 이거 나가도 됩니까? 소문나지는 않았을 것 네. 같아요. 소문나지는 않았을 거고요. 단지 짐작했던 분들은 좀 있지 않겠나. 재팬 야후의 손정희 회장이 라인하고 합작회사를 차리면서부터 네. 냄새는 좀 풍겼는데 저는 사실 동남아를 같이 봤거든요. 근데 들리는 소식에 동남아보다는 좀 일본이 좀 더 빨리 오픈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이버 모 관계자한테요. 셀러분들은 그럼 일본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제품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걸 갖다가 형님이 그때 말씀하신 과메기처럼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네이버가 일본 쇼핑몰을 딱 열었을 때 진입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국의 모 업체인데요. 파는 형태가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에서 기획하면서 파는데 제품은 중국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일본의 물류센터를 딱 지어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배송하고 전화도 일본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봤을 때는 이제 일본 사람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줄 알죠. 근데 모든 거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하 사장이 사업하는 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나 싶어요. 이것도 다른 데 가면 얻을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꿀팁을 드렸으면 그거를 그냥 아 그래? 이게 아니라 꼭 준비를 하세요. 간다 그러면 분명히 갈 거고 꼭 간다 안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비근한 예가 네. 중국 친구들이 지금 마치 한국 사람이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 장사하듯이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네네네. 이미 우리 시장의 네. 스마트 스토어에 네. 홍콩을 기반으로 그렇죠. 한- 해외 배송을 하는 친구들. 하면서 국내 AS까지 하는 네. 중국 소위 얘기하는 조선족들이 네네. 하고 관계된 이런 게 있듯이 그걸 우리가 역지사지하면 우리가 도리어 베트남 현지화 또는 일본 현지화 이걸 준비를 한다면 물건은 어디서 만든지 크게 개의치 않고 네. 겉의 모습이 현지화됨으로 해서 친근하게 다가서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과 대우도 옛날에 현지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네, 그게 이제 해당 국가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들 어떤 이런 것들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보이스로 뭔가를 또 한다는 거 텍스트를 또 보이스화로 만들어서 그걸 좀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이버에서 이제 클로바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오디오 그러니까 음성에 관련된 빅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하고 동영상에다가 글자를 집어넣으면 오상준 아나운서가 그걸 읽어 더빙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네. 상품을 소개하는 이제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이제 완전히 옛날같이 텍스트 위주가 아닌 네. 동영상 위주로 그런데 그 동영상을 만드는데 일반적인 유저들은 오디오를 따기는 어렵잖아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을 AI가 다 해주는. 아, 예, 그래서 저같이 사투리를 쓰거나 이렇게 말이 좀 센 사람들은
그렇죠. 본인 뿌리네요. 목소리가 아니고 네. 다른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특정한 아까 제가 오상준 아나운서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네네네. 모델이 몇 명 있겠죠. 네. 그 모델 남녀 뭐 노소를 네네네. 자기가 선택해서 네. 그걸 나레이션을 텍스트로 입력시키면 오디오로 풀어줘. 상세 페이지가 네. 이제 오디오 상세 페이지로 바뀐다는 네. 거죠. 비디오와 오디오를 믹스한 그 이제 상세 페이지가 옛날에 사진과 텍스트의 위주였다면 이제 그걸 스마트폰에서도 편하게 쉽게 볼 수 네. 있는 방법으로 상세 페이지가 진화하고 있다. 시청자들께서는 그게 또 하나의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닭가슴살을 이제 주로 하시지만 뭐 다른 제품을 시도하고 싶거나 뭐 지금 그런 생각이 전혀 없죠. 아니요. 사실은 저는 이제 간편식 쪽에 네, 간편식. 예, 그리고 건강 관련 식품 쪽에 지금 예전부터 계속 테스팅하고 있고요. 네. 빠르면 원래 출시할 수도 있어요. 간편식 시장이 아주 많이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죠. 예전보다는 지금이 많이 세금적으로 투명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식당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브랜드 식당 외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양분화가 지금도 뭐 외식업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 그리고 가장 이제 이번에 우리가 변화되는 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언택트 마케팅이 변화되고 안에 이제 레스토랑을 찾아가서 먹는 문화가 아니고 픽업해서 집에서 먹는 문화로 이제 바뀌고 네네. 스타벅스도 테이블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코로나가 좀 앞당겨지는 거는 있는데 이제 그 이전에 좀 봐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입이 많이 고급스러워졌잖아요. 외식 많이 하면서 앞으로는 아무리 정부가 잘해도 일자리는 점점 소멸되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던 습관은 있는데 그거를 쓸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해 먹어야 되는데 사실 요리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간편식이 아주 적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편식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라면으로 비교하면 편할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 초등학생들도 라면 충분히 집에서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거의 뭐 컵라면 수준이 요즘 간편식 오는 게. 그렇죠. 3인이 식당 가서 동태찌개를 시켜 먹으면 한 2만 5천, 3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해 먹는다 그러면 한 5, 6천 원이면 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맛이 없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 아니겠나. 그냥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서 주면은 라면 끓이듯이 놓고 끓이면 되니까. 그게 뭐 한 만 원대 초반이면은 충분히 사 먹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소주값이 한 3만 들잖아. 그래 되면. 그건 이제 체인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게 지금 아무래도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잡화들이 좀 일반 셀러들이 처음에 진입할 때 좀 많이 쉽게 접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편식에 꼭 우리가 식품을 얘기하면 꼭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네. 간편식과 어울릴 수 있는 공산품은 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사람들은 음식 그러면 먹는 것만 생각해요. 그 음식을 담기 위한 그릇, 음식을 먹기 위한 그릇, 네. 그걸 예를 들어서 집어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머티리얼 도구들이 있다. 네. 그럼 그건 공산품이에요. 이제 예전에 식당에서 운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릇과 네. 방금 우리 오 박사가 얘기하신 밀키드를 이용했을 때 관련된 도구들은 다른 방법으로 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관련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면 네. 길은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 늘어날 수 있죠. 요약을 한다 그러면 그냥 트렌드를 계속 읽어라. 읽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라. 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뭐 네이버가 지금 변화를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계속 트라이를 보고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다 아는 쪽으로 그냥 얘기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배송 싸움에 상당히 앞으로 격해질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전국 택배잖아요. 단지 일부 서울 경기 지역에는 이제 로컬 배송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시장이고 자율주행차가 지금 이제 3.5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3.5까지 나왔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전후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면 아마 유통 쪽에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겠나. 저도 사실은 되게 고민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이 오프라인 하실 때 동네 재래시장 가서 장사하는 분들이 잘 없으시잖아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멀지 않아? 권리금이 상당히 오르지 않을까. 이것도 시장도 임대료 올라가겠죠. 그렇죠. 시장 임대료하고 권리금이 올라갈 수 있겠네. 그렇죠.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또 먼저 캐치하시는 분이 계시고 거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 거점으로 변화된다. 네. 이렇게 그렇죠.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재래시장에서 누군가 장사하는 분이 예전에는 오시는 분한테만 팔았는데 그게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네이버를 통해서 로컬 이제 배달로 네, 그렇죠.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 좀 더 나가면 trực 판으로 가서 로컬이 아니라 이제 전국 배송까지 그렇죠. 이제 세 가지를 다 하는 그런 게 아마 지금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네트워크로 일단 묶이면 그 시너지가 네. 엄청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얼마 전에 이미 그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배민이 군침을 삼키고 있고요. 네. 이번에 이미 시장에 진출을 했고 네.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테스트 배달을 진행하고 있고요. 짧은 시간 안에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 저도 그래서 사실은 재래시장에 매장 내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재래시장이 지금 사양화됐던 어떤 이유들을 갖다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만 바꾸면 재래시장이 살아나는 거는 저는 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게 해주고 편하게 쇼핑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것만 하면 게임 끝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 도로에 가게를 얻으면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미 각 지역에 있는 전국에 있는 1,500개의 전통시장에는 기본적인 고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고객과 예를 들자면 앞으로의 잠재 고객을 그 거점에서 동네에서 네. 유통의 어떤 그 핵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옆에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캐치를 하고 나한테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그리고 형님이 조금 더 술을 먹이 넣고 좀 가볍게 해가지고 좀 재미나게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약처 인증 관련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못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크레스 101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아마 16일부터 제 강의 얼리버드를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그 강의 URL 주소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좀 더 자세하게 저의 비법을 같이 공유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쪽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